내 손이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주먹을 쥐고 그의 뺨을 후려쳤다. 이 개자식아, 내가 감히 내 집에서 그런 짓을 해. 피가 입가에 고이는 그의 입에서 피가 흘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35살 여성이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고 그 후로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여동생뿐이었다. 여동생은 처남과 결혼한 지 3년째. 그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다. 그들의 집이 불타버린 거다. 여동생은 출장 중이었고 처남은 혼자였다. 언니, 제발 좀 도와줘요. 갈 데가 없어요. 여동생의 전화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를 내 집으로 들였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 일하러 갔다. 나는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차려주었다. 고마워요. 형님이 그의 말투는 공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나를 볼 때마다 그 눈에 담긴 게 단순한 감사함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설마 이건 착각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가족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거라고.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모든 게 무너졌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그는 내 방에 있었다. 내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거다.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는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형님, 그냥 옷 좀 빌릴까 해서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내 속옷이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새끼가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를 밀치고 물건을 빼앗았다.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그는 웃었다. 형님, 왜 그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더 화가 났다. 가족. 이 개자식이 가족을 핑계로 나를 넘보려 한 거잖아. 내 마음속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왜 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혼 후로 겨우 안정된 삶을 살려 했는데 이 새끼 때문에 다 망가질 뻔했어. 나는 여동생에게 전화했다. 내 남편, 집에서 쫓아냈어. 이유는 직접 물어봐. 여동생은 충격받았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가족인가? 믿음이 이렇게 쉽게 깨지나? 다음 날 처남이 다시 왔다. 문을 두드리며 사정했다. 형님, 오해예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열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 너 같은 놈은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사라져. 여동생이 달려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 남편이 선을 넘었어. 내 물건을 뒤지고 이상한 눈으로 봤어. 여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왜 그랬을까? 그날 우리는 셋이 앉아 대화를 나눴다. 처남은 부정했다. 형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냥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내 방 CCTV에 찍힌 영상. 이게 실수야. 여동생은 충격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동생아. 하지만 이걸 숨길 수 없었어. 내 마음이 아팠다. 가족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깨뜨리는 꼴이 됐다. 그 후 처남은 집을 나갔다. 여동생은 나와 함께 지냈다. 언니, 고마워. 나도 몰랐어.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상처가 남았다. 인간은 왜 이렇게 약한가? 욕망 앞에서 가족도 배신하나 나는 매일 그 생각으로 괴로웠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너무 과민했나? 아니, 그건 아니야. 그 새끼가 잘못한 거지?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여동생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오빠가 전에 다른 여자랑도 그랬대.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그럼 처음이 아니었어. 분노가 다시 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다. 동생아, 내가 왜 이런 놈을 만났을까?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법정에서 처남의 얼굴을 보니 그는 여전히 뻔뻔했다. 형님, 왜 그래요? 가족인데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너 같은 놈은 가족이 아니야? 내 인생은 그렇게 변했다. 더 강해졌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믿음은 쉽게 주지 말아야 해. 그 교훈을 새겼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가족의 배신은 잊기 힘들었다. 여동생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 내 삶은 더 복잡해졌다. 매일 법원 서류를 확인하고 증언을 준비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해? 여동생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할 게 뭐야? 그 새끼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처음부터 안 들였으면 어땠을까? 불탄 집 때문에 동정심이 발동한 게 실수였어. 처남은 소송 중에도 연락을 해왔다. 형님, 제발 증언 바꿔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메시지를 보니 역겨웠다. 잘못. 이제 와서 나는 차단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형님, 화 좀 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시하고 지나쳤다. 너 같은 놈과 할 말 없어. 내 독백이 메아리 쳤다. 왜 나한테 집착하는 거지? 동생이 아니라 나 때문인가? 그 생각이 무서웠다. 한 번은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형님, 제발. 나는 소리를 질렀다. 경찰 부를까? 그는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 담긴 원한이 보였다. 이 새끼, 끝까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왜 이런 공포를 느껴야 해? 가족이었던 놈 때문에 여동생에게 말했다. 조심해. 그놈이 이상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언니.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남의 과거가 드러났다.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그는 전에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적이 있었다. 형님, 그게 사실인가요? 여동생의 물음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이야. 내가 왜 몰랐을까? 내 마음이 아팠다. 동생아, 내 인생을 망친 놈이야. 우리는 함께 증거를 모았다.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모든 게 그를 향했다. 법정 날,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내 집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가족을 핑계로 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처남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실수였다고 합니다. 나는 웃었다. 실수. 계획적이었어. 내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이런 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다니. 여동생은 울고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옳아. 이혼 판결이 났다. 여동생이 승소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처남은 모든 걸 잃었다. 형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의 판결 후 그는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았다. 이놈이 복수할까? 그날부터 나는 문을 더 단단히 잠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동생은 회복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나와 함께 살았다. 언니, 고마워. 내 덕분에 벗어났어.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상처가 여전했다. 가족의 배신은 영원히 남아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너무 믿었어.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어느 날 처남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했다. 다행이야, 여동생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안심하지 않았다. 그런 놈은 변하지 않아. 은혜 독백이 메아리 쳤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 불안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지킬 거야. 나 자신과 동생을.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책 읽기, 산책. 이제 평화로워. 하지만 가끔 밤에 그날의 꿈을 꿨다. 왜 나지? 왜? 그 질문이 끝나지 않았다. 이혼 후 여동생은 점점 밝아졌다. 언니, 나 새로 사귄 친구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벌써? 하지만 기뻤다. 내가 행복하면 돼. 내 마음속 독백이 부드러워졌다. 그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우리는 함께 쇼핑을 갔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웃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화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글씨체가 처남의 것이었다. 이 새끼가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여동생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혼자 해결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입니다. 경찰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빌어먹을 인해 독백이 거칠어졌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지? 처남의 행적이 드러났다. 그는 서울 근교에서 일하고 있었다. 형님, 왜 신고해요? 그의 전화가 왔다. 나는 끊었다. 하지만 불안이 커졌다. 이놈이 미쳤어. 회사 동료에게 털어놓았다. 조심해. 동료의 조언에 나는 고마웠다.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밤마다 문을 확인했다. 언제 나타날지 몰라. 여동생의 새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는 착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형님. 그의 인사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이번엔 괜찮아 보이네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다. 사람을 믿기 힘들어. 저녁 식사 중 여동생이 웃었다. 오빠처럼 안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할게. 갑자기 처남이 나타났다. 집 앞에서. 형님, 화해요. 그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나가. 이웃들이 나왔다. 그는 끌려갔다. 끝났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원한이 깊어. 경찰이 왔다. 접근 금지 명령 내릴게요. 그제야 안도했다. 이제 안전해. 내 삶은 다시 안정됐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가족의 배신은 치유되지 않아. 상담소를 찾았다. 도와주세요. 상담사의 말에 눈물이 났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질문이 반복됐다. 여동생도 함께 갔다. 언니, 같이 이겨내자.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그래, 같이. 시간이 흘렀다. 처남은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다른 여자를 만나 이사 갔다고 했다. 그 여자가 불쌍해. 은혜 독백이 차가웠다. 변하지 않을 텐데. 여동생은 행복했다. 새 남자친구와 데이트. 언니, 결혼할지도 몰라.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이번엔 진짜야. 내 인생도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축하해. 동료들의 말에 기뻤다. 이제 앞으로 봐야 해.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졌다.
하지만 가끔 떠올랐다. 그날의 선택이 내 삶을 바꿨어. 후회는 없었다. 옳은 일이었어. 새로운 시작이 왔다. 여동생의 결혼식. 언니, 고마워. 그녀의 드레스 자가 아름다웠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내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이 처남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했다. 그 새끼 때문에 조심스러워졌어. 결혼식에서 나는 축하 인사를 했다. 항상 행복해. 결혼 후 여동생은 새 집으로 이사 갔다. 언니, 자주 와.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집이 적막했다. 이제 나 혼자야. 독백이 메아리 쳤다. 괜찮아. 강해졌으니까 새로운 취미를 더했다. 요가, 독서. 내 삶을 채워야 해.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이야. 그녀의 말에 웃었다. 요즘 어때? 대화 중 처남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친구의 충격에 나는 담담했다. 지났어. 하지만 속으로는 잊지 못해. 친구가 조언했다. 새로운 사람 만나봐. 그 말에 망설였다. 믿을 수 있을까? 데이트 앱을 열었다. 몇 번 만남. 하지만 쉽지 않았다. 모두 의심돼.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진심어 보였다. 형님, 아니, 그냥 불러요. 그의 말투가 부드러웠다. 이번엔 다를까? 데이트가 이어졌다. 좋아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과거가 방해했다. 왜 그래? 그의 물음에 털어놓았다. 예전 일이야. 그는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그 말에 안도했다. 믿어볼게의 독백이 변했다.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야? 여동생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모, 그녀의 전화에 달려갔다. 아기를 안으니 눈물이 났다. 새 생명,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가족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처남의 기억이 멀어졌다. 이제 끝났어. 내 연애도 안정됐다. 결혼할까?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삶이 밝아졌다. 배신을 이겨낸 나의 그 교훈이 소중했다. 결혼 준비 중 처남의 소식이 들렸다. 그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형님, 도와주세요. 그의 전화에 나는 망설였다. 왜 나한테? 여동생에게 말했다. 가지마.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인간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누워 있었다. 미안해요. 형님이 그의 눈물이 흘렀다. 진심인가? 대화가 이어졌다. 왜 그랬어? 내 물음에 그는 고백했다. 욕망 때문이었어요. 후회해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정심이 생겼다. 인간은 약해.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 다시는 연락 마. 나는 돌아섰다. 이게 끝이야. 내 결혼식이 다가왔다. 축하해. 언니. 여동생의 말에 행복했다. 새 시작. 과거를 털어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자. 삶이 충만했다. 친구들, 가족. 이게 진짜 가족이야.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태어났다. 엄마,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내 인생의 선물, 모든 게 의미 있었다. 배신을 통해 배운 교훈, 강해진 나. 아이를 키우며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어. 여동생과는 더 가까워졌다. 언니, 항상 고마워. 그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이야. 처남은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새 삶을 산다고 했다. 변했기를 바래.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용서는 아니지만 잊음은 됐어. 삶의 교훈을 새겼다. 믿음은 신중히 하지만 사랑은 계속됐다.
남편과 아이, 여동생의 가족. 이게 행복이야. 드라마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는 평화. 끝이 아름다워.